수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n의 개수가 공차라는데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현교과 과정에서 등차 수열을 자연수에 대응한 1차 함수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공차가 기울기의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으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수에 대응하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죠.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핵심 사항이죠. 그죠? 자,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래, n의 개수는 d로 해서 공차입니다. 공차를 개수로 하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자, 그래서 an이 3n-2라면은 초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죠. 근데 공차가 3이니까 1, 4, 7 이런 등차 수열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n에 관한 공차를 포함한 공차를 개수로 하는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은 자, 1차식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공차가 표현되니까 공차를 알 수 있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여기에 핵심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SN은 N항까지 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초항부터 N-1항까지 합은 SN-1로 표현되죠. 자, 그리고 여기 A1과 S1이 같다는 것은 1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초항과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1, S1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 전체 N항까지 합해서 M-1항까지 합을 빼면 N이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SN 빼기 SM-1로 해서 공식이 탄생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운트는 2항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S2 S1에서 A2가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A1, S1은 따로 이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죠?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사항이 되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죠. 자, 이 합을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를 하면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특징은 상수항이 없죠. 그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n제곱의 이 개수가 2분의 d가 되죠. 그죠? 자, 2분의 d가 되는 이 내용이 핵심 사항입니다. 자,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가 공차였죠. 그죠? 자, 공차고 1차식이었는데 합은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라는 것. 자, 이것이 핵심 사항이 되겠죠.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SN이 4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해봅시다. 자, 상수항이 없죠. 그죠? 상수항이 없는 이런 2차식은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공차가 2분의 d가 4니까 d는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d는 8이 되고 초항은 S1하고 A1이 일치하니까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SN을 통해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8n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바로 얼마 안 걸려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가 되겠죠. 자, 이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고려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1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죠. 기억이 될 사항이죠.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2차항부터 시작하죠. 그죠? 2차항부터 카운트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일반항이 계산을 통해서 2n 플러스 1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점검하기를 A1과 S1을 관찰해 봅니다. A1과 S1을 관찰해 보니까 같죠. 그죠? 자, 그래서
1항부터 등차 수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2, A3, A4는 쭉 관계식을 통해서 구하면은 3, 5, 7, 9 해서 처음부터 등차 수율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A는 2n 플러스 1인데 처음부터 등차 수율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2n 플러스 1이라는 이 AN을 SN에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같은 n제곱 플러스 2n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등차 수율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앞에서 계산한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자,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항부터 등차 수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1, S1이 3이라는 걸 확정합니다. 2분의 D가 1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공차가 2입니다. 그럼 AN은 바로 2n하고 초항이 3이니까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2, 3초 만에 구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상수항이 있는 2차식 꼴이죠. 상수항 3이 있습니다. 자, 상수항 3이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1항부터 아니고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항과 합과의 관계에서 A는 Sn-Sn-를 됐죠. 자, N은 2항부터 카운트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계산하니까 2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n제곱 플러스 2n과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왔죠. 그죠? 자, 중간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3이 제외되죠. 그죠? 3이 제거되니까 2n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자, an은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왔어. n제곱 플러스 2n 같이. 단지 2항부터 카운트 되니까 2항부터 등차 수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초항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초항은 관찰해 보니까 A1은 3이 나왔어. 근데 S1은 6이 나오죠. 자, 그래서 AN 2항부터 카운트 되는 이 일반항에서는 A1이 성립이 되질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 S1 첫 항까지 합이 6이 되니까 A1이 6이 되니까 첫 항과는 관계없이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항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5, 7, 9 되죠. 그죠? 자, 총은 6이고 나머지 2항부터 5, 7, 9에서 등차 수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A1은 6이라 분명히 표현하고 AN, 2N 플러스를 해서 2항부터 카운트 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항과 일반항과의 관계,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일반항이 나오지만 2항부터 카운트 되니까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첫 항을 관찰해야 되죠. 그죠? 첫 항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맞질 않으니까 2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SN은 2분의 NA 플러스 AN에서 일반적인 합입니다. 일반적인 합인데 이것은 초항부터 n항까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1항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초항은 6이니까 6에서 더하기 하고 나머지 n항까지인데 첫 항을 빼니까 n-1항이 되죠. 그죠? n-1항을 가지고 또 초항은 2항부터니까 2항부터 초항이 되는 거죠. 자, 2항부터 5가 된단 말입니다. 5하고 마랑은 2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더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라는 SN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SN 이 공식은 1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관계고 여기서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관계와 1항까지의 값을 합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 나온다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SN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되었습니다. 자,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은 결론적으로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2항을 구합니다. A2는 S2-S1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자, 5가 되고 2분의 D가 1이 되니까 공차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N은 2N 이렇게 적죠. 그죠? 자, 그런데 2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2항이 5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5가 되게 하는 값은 1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1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n은 2와 크나 2보다 크다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그죠? 2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루면서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 대신 1항부터가 아니니까 1항은 A와는 6이라는 것. 1항은 6이지만 2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 관계를 알면 빨리 구할 수 있죠. 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합이 상수항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 두 개를 한눈에 비교 관찰해 봅시다. 자, 먼저 항과 합과의 관계에서 a는 sm-sm-1이 똑같이 주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반드시 2항부터 카운트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n 플러스 1이 되었고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왔어. 3은 중간 과정에서 소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똑같이 2n 플러스 1입니다. n에 대한 1차식으로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됐죠. 그죠? 그런데 2항부터 카운트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2항부터 카운트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하기를 1항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시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공차가 2라는 것은 똑같이 나왔는데 2n 플러스 1이 나왔어. 자, 그런데 A1을 구하니까 3이 되었어. 근데 S1을 구하니까 역시 3이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1항부터 첫 항부터 등차 수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2n 플러스 1로 나왔지만 카운트는 2항부터 카운트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항을 카운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1 하니까 3이 나왔어. 근데 S1은 6이 나왔어. 그렇죠? 자, S1은 6이 나왔기 때문에 1항까지의 합이 6이 나왔다는 것은 1항이 3이 나왔다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초항부터 등차수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항부터 등차수열이 되고 초항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일반항은 n이 2와 같거나 2보다 크다는 2항부터 카운트 된다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초항이 6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SN의 5n 제곱 마이너스 3 6n 플러스 q입니다. q니까 상수항이 있는 경우죠. 자,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2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초항을 확정한다면은 A1, S1은 마이너스 31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리고 공차는 10입니다. 자, 이 내용은 확정할 수 있죠. 자, 2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데 일반항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0n 되겠죠. 그죠? 공차가 뛰니까. 상수항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q가 있는데 애매하죠. 그죠? 자, 이때 학생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자, 상수항을 구하는 데는 q와는 관계가 없죠. 그죠? 자, q와는 관계가 없이 5n제곱 마이너스 36n에서 s1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31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1이 되는데 역시 a1은 마이너스 31이 되어야 되죠. 그죠? 31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41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1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여기에서 상수항이 있는 경우잖아. 상수항이 있는 경우도 역시 상수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3이 제어되어서 2n 플러스 1로 똑같이 결정이 되죠. 자, 이 말은 q와 관계없이 일반항을 구할 때는 문자가 와도 당하지 말고 q와 관계없이 일반항을 구할 때는 공차가 10이 나왔으면 10n 하고 sn q와 관계없이 상수항 관계없이 n제곱 플러스 2n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에서 바로 구한 것과 같아 이 말이야. 그래 이 말은 A1과 S1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S1, A1이 마이너스 31이 되니까 마이너스 3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1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Q가 있기 때문에 이항부터 등차 수일어난 이 내용만 확인을 하고 A1, S1이 마이너스 31 플러스 Q라는 거. 자, 이것만 확인하면은 일반항은 n제곱 플러스 2와 같이, 즉 Q와 관계없이 n제곱 마이너스 36n이 있을 때와 같은 일반항이 구성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Q라는 상수항 나오니까 일반항 구하는데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이차함수가 나왔죠. 자, 이차함수를 SN과의 관계로 표현했는데, 자, SN은 2FN을 했으니까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 됐어. 자,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이 되니까 n에 대한 상수에 없는 2차식이 되었죠. 그래서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1, S1은 5가 됐죠. 그죠?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라는 일반 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A6는 대입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죠? 자, 그리고 A6는 S6 마이너스 S5도 되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SN이 구해졌으니까 바로 여기에 6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빼도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자, 이 내용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살펴봅시다. 자, 먼저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는데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 이차함수 꼴,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상수항이 없는 이 이차함수 꼴, 이 이차함수 꼴에 x 대신에 n을 대입합니다. n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 플러스 3n 되죠. 자, 이 말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꼴이 되죠. 자,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이런 이차함수는 x 대신에 n을 대입하면은 등차 수열의 합과 같은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n을 대입하면은 나타나는 함수 값은 n항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분의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1,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6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칸씩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5,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n의 값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은 그 n 한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축의 대칭인 함수가 되죠. 자, x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에 대입하면은 3이 되죠. 자, 축의 방식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3이 되는데 이 3이 주어졌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3만큼 되는 거 맞죠? 딱 반 쪼개지죠. 그죠? 자, 그리고 1만큼 하니까 3등분 되는 거 맞죠? 자, 구조가 딱 정해지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자, 이렇게 정해진 구조 속에서 A6 값을 구합니다. 자, A6는 S6 빼기 S5라는 걸 이용한다면은 2F6, 2F5 되겠죠. 그죠? 자, 이때 F6은 이겁니다. 자, 이차함수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F0과 같죠. 그죠? 그리고 F5입니다. F5죠. 자, 이차함 특징을 설명하면은 F1과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F0은 0이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F1은 여기 1을 대입하면은 계산하면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했는데, 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차함수 꼴이 등차 수열의 합꼴과 같다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자, 어떤 면에서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 말고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 이차함수
등차수열의 합과 같은 꼴이라는 것,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